반갑습니다. 셋단자 34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롱활용자에 관련된 6개 한자일모와 셋단자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단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희롱활용자입니다. 희롱활용자는 희롱하다 또는 가지고 놀다 등의 의미가 있죠. 이런 희롱활용자는 희롱, 재롱, 우롱, 조롱, 농간, 농담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희롱활용자가 각 단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셋단자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셋단자 들어갑니다. 각 단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희롱활용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희롱활용자는 희롱하다는 의미가 있고 실없이 돌리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희롱활용자는 임금왕자와 받들 공자로 구성되었죠.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임금왕자에 해당되는 임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받들 공자에 해당되는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받들 공자는 두 손으로 받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희롱활용자여서 희롱활용자가 표현하는 그 희롱은 왕이라 받드는 모양입니다. 왕을 왕이라 받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왕이 아닌데 왕처럼 받드는 것은 왕조 사회에서는 멸문지화에 해당하는 대역죄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지요. 그 말을 들으면 몸둘바를 모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무사히 끝나면 장난이고 아니면 멸문지화인 것이죠. 희롱활용자는 왕을 의미하는 임금왕자와 받들다는 의미의 받들 공자가 결합해서 어떤 사람을 왕처럼 받드는 것을 희롱이라 표현합니다. 아무 이득도 없이 큰 화를 불러오는 말이나 행동을 희롱이라 하는 것이지요. 맑은 바람과 달을 보면서 시를 지으며 노는 것을 음풍농월이라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바람을 노래하고 달을 가지고 희롱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럴 때 희롱활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 희자를 보겠습니다. 놀이 희자는 놀이를 의미하고 희롱하다는 의미도 있고 겨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놀이 희자는 필 허자와 창 과자로 구성되었죠.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필 허자에 해당되는 빈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창 과자에 해당되는 창을 가진 군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놀이 희자여서 놀이 희자가 표현하는 그 놀이는 헛된 창을 쓰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또는 장난감 창을 가지고 노는 모양입니다. 어른들도 어떤 행사에서 장난감 창이나 칼을 들고 놀이하는 경우가 있죠. 거짓창 같은 무기는 전쟁을 흉내내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극이고 놀이인 것이죠. 놀이 희자는 비었다 또는 헛되다 등의 의미가 있는 빌 허자와 무기인 창을 의미하는 창과자가 결합해서 거짓창을 들고 있는 것이 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 희자와 희롱할 농자가 결합된 모양이 희롱입니다. 희롱은 노는 것과 희롱이 결합된 모양이죠. 그 놀이는 가짜 창으로 하는 것이고 희롱은 왕이라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희롱은 놀이하듯 거짓으로 왕이라 받드는 모양인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 후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말로는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침을 뱉고 머리를 때렸지요. 희롱은 그렇게 유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놀리는 것이죠. 놀이하듯 거짓으로 왕이라 받드는 모양입니다. 실없이 놀리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희롱인 것이지요. 이번에는 재롱과 관련된 제주 제자를 보겠습니다. 제주 제자는 제주를 의미하고 재능이나 근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자는 한일자와 뚫을 곤자와 삐친 별자로 구성됐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한일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뚫을 곤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고 삐친 별자에 해당되는 화살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제주제자여서 제주제자가 표현하는 그 제주는 하늘에서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제주가 바로 재능인 것이죠. 무엇을 잘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과 슬기를 제주라 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특성인 것이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제주가 비상할수록 그의 가치는 높아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신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 제주를 한자에서는 하늘에서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그런 재롱은 제주 제자와 희롱할 농자가 결합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주와 희롱이 결합된 게 재롱입니다. 그 중에서 제주 제자는 천부적 재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희롱은 왕이라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롱은 왕처럼 받들게 되는 천부적 재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블레셋 왕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는데 온 이스라엘 족속들도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린 것이고
미가는 그를 못마땅해 여긴 것입니다. 재롱은 어린아이의 재미있는 말이나 귀여운 행동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재주를 뽐내며 놀았던 것입니다. 재롱은 자신의 재주로 어린에게 뽐내는 것입니다. 왕처럼 받들게 되는 천부적인 재능인 것이죠. 그런 특별한 재능을 뽐내며 신나게 노는 모습이 재롱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롱과 관련된 어리석을 우자를 보겠습니다. 어리석을 우자는 어리석다는 뜻이 있고 우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리석을 우자는 원숭이 옹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죠.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원숭이 옹자에 등단은 원숭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마음심자에 등단은 마음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어리석을 우자여서 어리석을 우자가 표현하는 그 어리석음은 원숭이의 마음을 가진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비해서 원숭이는 어리석지요. 원숭이뿐 아니라 모든 짐승은 사람에 비할 바 못됩니다. 어떤 사람이 원숭이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더 나은 존재를 닮으려고 해야지 부족한 존재를 닮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을 우자는 원숭이를 의미하는 원숭이 옹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가 결합해서 원숭이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짓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롱은 어리석을 우자와 희롱할 롱자로 결합되었습니다. 그 어리석을 우자는 원숭이와 같은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희롱은 왕이라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롱은 원숭이처럼 행동한다고 축제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정도가 대단하다며 놀리는 그런 언행을 우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삼국지에서 보면 제갈량이 죽게 되고 이때를 이용해 맹렬히 적의 군대를 뒤쫓던 사마이는 퇴각하는 군대를 거세게 몰아붙이지만 제갈량의 목과 기능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다 이긴 전쟁에서 맥없이 퇴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마이는 이때를 조상하며 죽은 공명이 산 중다를 혼냈다고 했습니다. 사마이는 평생 동안 공명에게 철저하게 우롱당했습니다. 이는 공명이 사마이를 어리석게 여긴 탓입니다. 어리석게 여기며 희롱하는 것이 우롱인 것입니다. 원숭이처럼 행동한다고 축켜 세우는 것이 우롱인 것이죠. 우롱은 어리석은 정도가 대단하다고 놀리는 언행입니다. 이번에는 조롱과 관련된 비웃을 조자를 보겠습니다. 비웃을 조자는 비웃다는 뜻이 있고 조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비웃을 조자는 입구자와 아침 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구자에 해당되는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이 있는 것이죠. 또 아침 조자에 해당되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비웃을 조자여서 비웃을 조자가 표현하는 그 비웃음은 아침에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1년의 계획을 만들고 지난해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침이 되면 하루 계획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개 결심은 거창하고 약간 오버하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계획이고 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심을 응원하고 격려한다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개 좋은 공동체는 드뭅니다. 심지어 네가 그것을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철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웃을 조자는 비웃는다는 것인데 아침에 하는 소리에 대해 비웃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유명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비웃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비웃기도 하고 친구들이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비웃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을 조자는 말하는 입을 의미하는 구자와 아침을 의미하는 아침 조자가 결합해서 아침에 하는 소리에 대해 비웃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일찍 산에 올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침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 각오나 결심에 대해 비웃는다는 것은 좋은 공동체의 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조롱은 비웃을 조자와 희롱할 롱자로 구성되었지요. 그래서 비웃음과 희롱이 결합된 모양이 조롱입니다. 이 비웃음은 아침에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희롱은 왕이라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결심이나 계획의 말을 왕처럼 축켜 세우는 것을 조롱이라고 합니다. 그 조롱은 결심이나 계획에 대해 대단하다며 놀리는 언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에 보면 5차 북벌 때 상반곡에서 제갈량은 사마이를 유인하여 후공작전으로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벗어나지만 제갈량은 그런 사마이에게 여자의 옷과 관을 보내면서 조롱을 하였지요. 너의 계획은 가사하지만 나에게는 가냘픈 여자에 불과하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조롱은 상대의 계획이나 결심을 가소롭게 여기고 비웃는 비아냥인 것입니다. 사마이의 계획이나 결심이 제갈량에게는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심이나 계획을 왕처럼 축켜 세우는 것이 바로 조롱입니다. 제갈량이 사마이에게 했던 것처럼 조롱은 결심이나 계획에 대해 대단하다며 놀리는 언행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농간과 관련된 간사할 간자를 보겠습니다. 간사할 간자는 간사하다, 간악하다 등의 의미가 있지요. 간사할 간자는 여자 여자와 방패 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여자에 등드는 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방패, 간자에 등드는 방패 들고 있는 군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간사할 간자여서 간사할 간자가 표현하는 그 간사한 것은 여자를 방패 삼는 것입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또는 위험을 피하려고 간사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나 위험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특히 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더 나쁩니다. 간사할 간자는 여자를 방패막이 삼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약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약자인 여자를 방패막이 삼아 건장한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꾀한다면 간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할 간자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희롱할 농자와 간사할 간자로 구성되었지요. 희롱과 간사가 결합돼서 농간이 됩니다. 왕이라 받들면서 여자를 방패막이 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농가는 축켜 세우며 남을 방패막이 삼아 문제 해결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농가는 남을 축켜 세우며 그를 이용해 이득 보려는 그런 행태인 것이지요. 이번에는 농담과 관련된 말씀 담자를 보겠습니다. 말씀 담자는 말씀을 의미하고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 담자는 말씀 원자와 불꽃 염자로 구성되었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씀 원자에 등드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불꽃 염자에 등드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꽃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말씀 담자여서 말씀 담자가 표현하는 그 말씀은 말씀 중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셋단자 106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단자 106강에서는 말씀 원자와 관련된 말씀의 여러 모양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말씀 담자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담자는 이런 두 가지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으로서 말씀 중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담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양을 의미하는 불꽃 염자가 결합해서 어떤 말이 크게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말을 말씀 담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농담이라는 말은 희롱할 농자와 말씀 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희롱과 말씀이 결합된 모양이죠. 그런 희롱은 왕이라 받드는 것이고 말씀 담자는 크게 이슈가 되는 화제의 말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말로 대단하다고 축켜 세우는 말이 농담이 됩니다. 농담은 이슈가 되는 큰 화제로 축켜 세우면서 놀리는 말이 농담인 것이죠. 희롱할 농자와 관련된 6개의 단어를 세트단자로 살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희롱할 농자는 왕이라 받드는 모양입니다. 그런 희롱할 농자를 사용하는 희롱은 놀리려고 실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재롱은 특별한 재능을 뽐내며 신나게 노는 모습입니다. 또 우롱은 어리석음이 대단하다고 놀리는 그런 언행인 것이고 조롱은 결심이나 계획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놀리는 것입니다. 농가는 축켜 세우며 그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말하는 것이고 농담은 이슈가 큰 화제로 축켜 세우며 놀리는 말입니다. 나머지 단어는 놀리려고 하는 말인데 이 재롱은 그를 칭찬하려고 응원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희롱할 농자에 관련된 6개 단어를 세트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희롱이나 우롱처럼 놀림받는 하루가 아닌 응원과 격려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